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어제는 좀 괜찮나 싶었던 시장이 하루 만에 패닉장이 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서 검은장, 패닉장에 빠졌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3% 그리고 4% 넘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장에서 내 종목 괜찮을까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는 동안 저희가 시장 전략 좀 든든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시장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가 정말 빠르게 경기 침체 우려로 뒤바뀌었습니다. ASM 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정말 큰 충격 줬는데요.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는 현선물 동반해서 2조 5천억 원 넘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 넘게 하락하면서 2,676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단 60개에 불과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4% 넘게 밀리면서 779를 기록했고요. 오늘 양대 지수 합쳐서 빨간불 켠 종목이 206개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만한 건 글로벌 증시도 그나마 같이 빠졌다는 겁니다. BOJ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감액 발표까지 시장에서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본 증시는 오늘 거의 6%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 4%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홍콩 증시도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4시 기준으로 2% 넘는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상해 종합지수는 조금은 버텨준 모습입니다. 또 오늘 또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미국 선물지수 움직임과 함께 미국장 움직임 프리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 하락률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정말 파랗게 질렸던 시장이었습니다. 전 섹터가 이렇게 하락세 연출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나마 하락장 속에 진단키트주들 강세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수젠텍이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올랐고요. 제약 섹터도 일부 상승 나온 종목들 많았습니다. 진단키트 섹터가 오늘 15% 넘게 상승했고요. 폐렴과 호흡기 질환 섹터는 10%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또 전선주도 급락이 많았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주인공이었던 HD 현대엘렉트릭이 섹터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력 서비스 섹터가 오늘 10% 넘는 낙폭 기록했고요. 또 오늘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수출 지표는 참 잘 찍히고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져서일까요?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의 화장품 섹터도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 가장 많이 빠졌던 건 반도체였죠.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HBM, 반도체 장비주들 할 것 없이 일제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참 어지러운 시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장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정말 계좌를 덮어놓고 싶은 오늘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든든하게 다음 주 전략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슬희 대표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하락의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큰 폭으로 시장이 빠져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되면서 좀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일본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미국에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의 어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도 정말 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크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FOMC 회의 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보다는 지금 연준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제 하필 그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 충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니 이게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AI 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7월 중순부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글이 어닝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AI에 대한 실적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파랗게 물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가 주식 시장에 엄청 몇 배는 더 큰데 채권 시장에서 어제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10년물 국채가 사실은 경기에 대한 그런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에 대한 반영, 그리고 10년물 채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 금리 급락이 그런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한국 증시는 외부 충격에 너무나도 민감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수가 지금 하락 추세여서 좀 많이 손해를 보셨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더욱더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이슬이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좀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은 좀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정말 저도 그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그 AI 발이 좀 컸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 구매지수가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좀 하회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을 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들을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였죠 그동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이런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오늘의 시장에서 좀 알 수 있다시피 반도체주가 못 가면 내 시장도 같이 좀 무너진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주가 왜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하느냐라고 좀 본다면 저는 사실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그 주가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몰려서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등 이 AI 칩을 생산을 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투자 비용 즉 이제 지출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AI 기술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좀 많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투자자분들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좀 높아져 있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버블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또 대선 이제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중동발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경제 이제 지표에 대한 어떤 발표들을 조금 계속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말씀하시니까 네. 오늘 밤에 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또 이게 또 시장에 또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네. 이조호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돼 있는데 전망치는 어떻고 만약에 좀 컨센보다 하회하게 나온다면은 시장 또 충격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게 네. 해석의 차이라서 이게 만약에 고용이 나쁘게 나와도 문제고 네. 지금 잘 나와도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커싱을 경기 침체로 볼 거냐 아니면 금리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로 본다고 한다면 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업률은 낮아져야지 좋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실업률이 4.1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은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 고용이 살짝 둔화되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게 되겠구나인데 만약에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또 고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 진짜로 온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민간 비농업체업자 수랑 이제 비농업체업자 수 그다음에 임금인데 사실 이 임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이 임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시장 움직일 포인트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조업체업자 수랑 실업률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컨센상으로는 실업률은 4.1, 예상치가 4.1이고 이전치랑 동일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체업자 수랑 민간 비농업체업자 수 이 두 가지가 좀 약간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비농업체업자 수는 지금 이전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농업체업자 수는 지금 이전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지금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누구 하나도 이 단정지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이 금리냐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침체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아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좀 흔들린 여파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반도체가 또 많이 밀렸기 때문이에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급락하고 국내 반도체주도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대가 깨졌고 네. SK 하이닉스도 10% 넘게 밀렸습니다. 뭐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 뭐 전반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슬희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단을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망의 시점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면 조금 우리가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어느 쪽이실까요? 우선은 저는 반도체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가가 아니라 사실상 제값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멀티플 확정 국면에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상향이 됐었던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4만 8,500원대에서 지금 거의 17만 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선을 좀 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을 깨고 오늘 이제 대량 매물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적인 어떤 지지선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도 지금 굳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게 단기 반등인지 쭉 이어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가격은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보다 단기적으로는 좀 버블이다.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조금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실질적으로 지금 AI 관련해서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이제 미국이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로 좀 찍혀 나와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바닥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슬희 대표님 뷰가 정직하시다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참 궁금해요. 오늘 종목 토론반에서 토론이 가장 활발했던 종목 그리고 검색어 1위에 올라왔던 종목 또 외국인 순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반도체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다사다난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뭐 19만 원 되면은 뭐 싸다 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하단을 더 열어놔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이세요? 열어놓는다면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네, 하단을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주봉상 60일 이평선 부근인 이제 15만 원대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요 이평선들을 다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21년도 3월달 고점이 15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15만 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겠다라는 점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하이닉스가 사실 올해 전반기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하반기에 또 이게 또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5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기 22만 원 위에 사신 분들이 좀 문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내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태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다음 지지 라인인 이 자리를 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진짜로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투심의 악화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좀 더 강하게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반등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만 원대 정도에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보자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경기 방어주가 그나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지금 고용 시장도 약하고 미국의 제조업도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차라리 지금 그나마 방어주 쪽으로 간다면은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게 답은 아닐 수 있어도 뭐 대안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시면 결국에는 성장주들이 많이 죽고 있죠. 네, 결국에 성장주가 죽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 방어주가 또 이제 받쳐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방어주 하나 정도는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의 이런 변동성 확대가 비단 이제 이번 주에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 이제 연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AI 거품론도 있지만은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서 당연히 이제 그 후보 간의 어떠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핑퐁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방어주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비재 쪽, 특히나 이제 식품주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하락률이 이쪽 경기 방어주 쪽이 좀 많이 낮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주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이제 경기 방어주의 역할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수출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수출액도 지속적으로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프리미엄 확장 국면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제 내수에 좀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수출액을 좀 확대를 하면서
이런 계속해서 좀 외형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적인 부분도 지금 옛날과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과거의 식품업 중에 보통 평균 PER이 한 11배에서 이제 13배 정도 됐었는데 현재 이제 그 수출액을 확대를 하면서 외형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PER이 10배에서 1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전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주가 오히려 죽을 때 하나의 좀 대안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삼양라면, 삼양식품,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주류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네, 하이트진로 상당히 지금 좋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하락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0.07%에서 마감을 했고요. 잘 버텼네요. 네. 그래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수급 쏠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출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좀 담아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러한 하락장에 매수해야지 정말 진정한 고수이잖아요. 맞아요. 이슬이 대표님께서는 식품 섹터 내에서 주류 섹터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조건 부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방어주도 좋지만 네. 지금 어쨌든 경기 방어주들은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재미를 못 느낀다. 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또 SK텔레콤이라던가 예. KT 등이 있겠죠. 통신주들이 좀 저는 회피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나는 그래도 너무 움직임이 적은 건 싫다 하시면은 그나마 좀 실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던가 화장품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이 마진율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수출 데이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방어주도 좋지만 그런 확실한 것은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고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업들. 근데 물론 요즘 같은 흐름에서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지니까 이걸 실적을 못 믿을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끌고 가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도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짜로 통신 관련주들 그런 좀 잔잔한 종목군들 물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처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좀 무섭게 밀려가지고 저희가 전략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내 계좌가 녹아내렸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종목 전략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